우리는 강남 역삼 지구대 강남서 얘기를 작년 재작년에 많이 들었습니다. 버닝썬 관련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네. 다 터지고 거기 싹 깔렸습니다. 수사는 성이라도 보였어야 되는데 네. 성의도 안 보였다. 충북 영동에 있는 그 저수지는 하루가 멀다고 낚시꾼들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늘 만석은 아니었지만 꼬박꼬박 몇 명씩 찾아왔던 곳. 2010년 7월 29일 유난히 무더웠던 그날, 아들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외출을 다녀오던 동네 주민은 그 길을 지나다 우연히 저수지를 쳐다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위에 의문의 까만색 물체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건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주민입니다. 까만 머리가 까만 두상만 딱 보는 순간에 막 섬뜩하더라고. 그래서 아들은 집에 보내고 내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떠 있더라고. 인양된 시신은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돼 몸이 부풀고 얼굴조차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주머니를 뒤져 유류품을 수거하던 구급대원. 그런데 주머니 속에서 경찰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27살 이용준 형사였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형사가 왜 충북 영동의 저수지에 와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일까? 부검 결과는 이랬습니다. 부패로 인해 불명이지만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폐에서는 플랑크톤이 발견됐고 코 속에 있는 젖병동의 물, 그리고 귀 뒤쪽에 추체 유돌부의 출혈이 익사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물에 빠져 사망하게 된 걸까? 사고사나 타살을 의심하고 있던 가족들은 정반대의 수사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영동경찰서는 이용준 형사가 스스로 물에 빠져 익사했다고 결론 지은 겁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 형사가 절대 자살할 리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입문한 지 3년 동안 매년 모범 경찰관으로 표창을 받았고 금전 문제나 가정환경 등 어디서도 자살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시신의 수상한 외상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마 쪽에 두피 출혈이 있고 목 부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표피 박탈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상처들이 교통사고의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교통사고가 자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봤습니다. 당시 수사보고서 내용입니다. 변사자의 사인은 전일 과도한 음주로 출근을 하지 못하고 바로 경찰서로 들어가지 못해 주변 사건 현장에 사진 촬영 등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려고 하는 등 소심한 행동을 보이다가 우발적으로 고속도로로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추정 등. 전날 먹은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음주 사고까지 냈으니 저수지에 뛰어들어 자살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0년 충북 영동의 한 낚시터 저수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이용준 형사의 변사 사건입니다. 사망 원인, 사건이 벌어진 당시 상황 등이 논란이 많은 사건인데요. 현장이 저수지입니다. 이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물이 굉장히 크게 흐르진 않고, 그리고 이제 시신이 발견된 처음 위치, 떠 있는 위치를 보고 처음에 구급대원이 들어갔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왜 물이 여기 내 허리밖에 안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떠 있지? 라고 해서, 그렇다면 멀리서 깊은 데서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떠 내려왔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의 흐름은, 깊은 곳에서 흐르는 물의 흐름은 이쪽까지 떠내려올 수 없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고요. 한마디로 이분은 깊은 곳에 빠져서 여기까지 떠내려올 수 없는 상황인데 무릎밖에, 허리밖에 안 되는 곳에 익사한 채로 떠 있었다. 이거부터가 조금 이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익사가 됐는지가 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물에 들어가서 숨이 끊어졌으니까 익사라고 추정을 할 뿐이지, 네. 어떻게 예를 들면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렸다, 아니면 약을 먹고 거기 들어가서 정신을 잃고 죽었다,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접시물에 코 박고도 죽는다고 하지만은 건장한 27살 술을 먹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리고 술을 먹었다 하더라도 네.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기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상황이죠. 변사자의 시신 상태를 좀 보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목 부분하고 얼굴, 눈 쪽에 왼쪽 눈두덩이가 좀 파랗게 해서 부어있는 어떤 충돌이나 아니면 맞았는지 이렇게 부어있는 상태고, 목이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에 약간 다발성 표피 박탈이라고 하는 이런 소견이 있어서 이게 졸른 것이냐,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뭐 익사자인데 뭐 난 것이냐 뭐 이거 좀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이게 표피박탈이라고 하는 건 저거잖아요. 네, 이 살에 약간의 표피가 이제 이렇게 긁히거나 아니면 마찰에 의해서 이게 벗겨졌다는 뜻이잖아요. 네, 교통사고로 어떻게 가능하죠? 그렇지 않아요? 교통사고로 표피박탈이 가능하냐?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까였다는 거잖아요. 네, 목이 어떻게 까여요? 목 뒤가. 네, 생각해보세요. 목 뒤가 어떻게 까여요? 추돌이 일어났는데. 네, 그러니까 몸위에서 어디를 긁혀서 했으면 모르지만 게다가 이제 긴 직선 모양으로 까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시트에 뭐 밀리거나 부딪히거나 하면 약간 좀 면적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게 네. 아니라 목 옆부터 뒤쪽까지 하나의 선을 긋고 쭉 이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까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이것은 줄이라든가 뭔가에 의해서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마찰이 있어갖고 표피박탈이 있었다고 해야지 맞는 거지. 네, 이거를 교통사고에서 표피박탈이라고 하는 거를 판독한 사람도 참 답답한 사람인 거죠. 폐의 플랑크톤, 그다음에 코 속에 이제 접형동이라는 이 공간 안에 물, 귀 뒤쪽에 최체 유돌부에서 출혈, 그러니까 귀 밖으로 피가 조금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익사자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자연스럽게 물에 풍덩 빠져갖고 못 나와서만 허보적 거리는 형태로 여기와 여기가 코와 뒤쪽이 터지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누군가에 아니면 무엇에 의해서 물속으로 그 강제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걸 막 버둥거리는 상태에서 이게 터졌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니냐. 네. 익사에는 또 자살이 있고 타살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은 또 열려 있지만 어쨌든 물을 죽는 순간에 먹고 있었던 상황은 뭐 맞는. 그렇죠. 네, 그 물을 네, 스스로 뛰어들어서 먹은 건지 네,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먹여진 상태에서 캔 건지 네, 그거는 법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결과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뒤에 표피박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얼굴의 상처라든가 아니면 이 코와 뒤에 보면은 이거는 뭔가 강제력이 사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한다는 거죠. 네. 특히나 어떤 분의 분석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자신이 그 자살을 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던 사람 같은 경우에 물을 먹는 순간 굉장히 또 빠져나오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스타킹 사이 안쪽에다 모래가 들어가고 손에는 뭐 수초나 뭐 이런 것들을 잡거나 뭘 이렇게 움켜진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용주 형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진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또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다른 거 없이 물만 먹은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그럼 가능하려고 하면 술을 먹었거나 아니면 약물에 중독돼 갖고 네.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냐면 이게 터질 일이 없는 거죠. 네. 물이 자연스럽게 폐로 들어가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는 형태에 되지 네. 압박을 해서 막 해서 뭐 이게 터지냐 이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이게 가능한 게 어떤 형태되냐 그걸 추정해려고 수사가 필요한 거죠. 어쨌든 경찰 수사 결과의 동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자기의 잘못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 중에서 음주 교통사고까지 냈으니까 경찰로서 이거는 굉장히 큰 손실이기 때문에 그 압박감 때문에 이 사람이 자살을 했을 것이다라는 게 동기 분석인 거예요. 이게 그 경찰 안의 메커니즘상 이걸 가지고 자살까지 해야 되는 젊은 형사가 상황인 건 큰 잘못인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용진 형사가 이전에도 음주 사고를 냈다. 네. 아니면은 뭔가 사고를 내갖고 이게 3아웃, 아, 네. 3진아웃 아니면 그 전에도 경고를 받았다. 라고 하면은 혹시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이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네. 이전엔 그런 게 없고 이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처음인데 그게 겁나갖고 자살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 그죠? 네. 한 번이잖아요. 네. 처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살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네. 네. 동기로서 좀 약하다. 그렇죠. 약한 게 아니라 그건 말이 안 돼. 말 자체가 안 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솔직히. 그리고 네. 이게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추돌이에요. 추돌. 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한 거지 자기가 낸 건 아니에요. 네. 그래 자기가 냈다고 하는 것과 이건 또 다른. 그러니까 어떤 차를 박은 상황은 지금 전혀 없고 자기 차만 지금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 받고 돌았다 이 정도의 그렇죠. 판단인 다른 거군요. 사람의 인사사고를 낸 것도 아니에요. 네. 자기 차, 자기만 다친 거예요. 네. 그럼 보험 처리 자기만 자기 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사건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죠. 근데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살했는데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동기까지 지금 처음 이 상흔부터 동기까지 해서 모든 게 좀 이상한 그런 시신이 지금 변사체로 발견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용준 형사가 실종되던 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시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찰서를 나선 시각은 밤 9시 20분. 퇴근 후 이전에 근무했던 역삼지구대에 들려 어느 사건의 수사 기록을 복사했습니다. 이후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넣고 현금으로 9만 원을 결제한 이 형사는 지인과의 약속 장소인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인 정 씨와 함께 새벽까지 양주를 3병 이상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술집에서 나온 시각은 새벽 3시. 이 형사는 집으로 가지 않고 술집에서 가까운 지인 정 씨의 집에 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형사는 바로 경찰서에 출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동료 형사의 부탁으로 근처에 있던 절도 현장에 들러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곧 차에 올라탄 이 형사. 오전 10시 32분 서초 IC 부근에서 버스 전용차로 차선 단속 카메라에 이 형사의 차량이 찍혔던 겁니다. 그는 곧장 서울 요금소를 빠져나가 경부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그의 내비게이션에는 부산의 한 자동차 정비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왜 출근을 하지 않고 부산으로 향했던 것일까? 동료 경찰들은 아무도 그가 부산에 간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강력계 형사가 어딜 가는데 선배나 팀장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저희들은 같이 움직이거나 어디를 가면 다 보고를 받아요. 이용준 형사는 목적지인 부산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던 겁니다. 이 형사의 차량은 오른쪽 가드레일에 충돌한 후 3개의 차선을 가로질러 왼쪽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췄다고 했습니다. 차는 대파됐지만 다행히 이 형사는 찰과상 같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때 이 형사가 음주사고를 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병원에서 채취한 이 형사의 혈액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 미만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의 사고 보고서에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단독사고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이 형사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더니 링거를 혼자 뽑고 그대로 병원을 나가버렸던 겁니다. 병원 CCTV에는 멀쩡한 모습으로 혼자 병원을 나가는 이 형사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나간 이 형사는 병원에서 약 2km 떨어진 저수지에 빠져 사망한 채 발견된 겁니다. 저수지 근처의 주민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 저수지는 외지인들이 잘 오지 않는 곳으로 영동 사람들도 근처에 살지 않으면 모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초행길이었을 이 형사가 어떻게 저수지까지 혼자서 찾아간 것일까?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형사가 병원을 나서고 다음날 젊은 남자가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영준 씨 가족인데요. 용준이는 괜찮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을 간 거예요. 확인 결과 이 형사의 가족들 중 이 전화를 건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종 전날에 이 복사한 기록이 사실은 이제 좀 크게 뒤에 부각이 되게 됩니다. 연수를 2달 갔다 왔지만 어쨌든 전에 일했던 곳이고 거기서 이 복사를 정식 절차 없이 지금 복사를 아마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 기록은 후에 또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사고 난 차량의 기록을 같이 가지고 탔는데 이 보험사에서 와가지고 이 기록을 뭐 경찰서 찍혀 있네. 그리고 나서 강남서 관계자들한테 넘겨줬고 강남서 관계자들은 이 기록이 뭔지는 확인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인데 조금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되는 것은 네. 첫 번째 술을 먹었느냐? 네. 팩트로는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네. 10시 32분에 찍히고 대략적으로 사고가 나서 체열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정상적인 절차니까. 네. 0.01이에요. 미만이. 0.01 미만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그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술을 전혀 안 먹었을 수도 있다. 네. 이거는 또 불이 나게 나와서 서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바로 고속도로를 탔어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그 경찰 관계자 얘기한 대로 사람이 흔히 말하는 관해로 벗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을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보고 없이 흔히 말하는 관해를 벗어날 때 그게 가능하냐?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관해로 출장을 하게 되면은 네. 분명히 문자로라도 보고를 했어야 돼. 그러면은 이거 분명히 같이 누가 탔어야 되는 거다. 네. 혼자 갈 수는 없다. 어쨌든 근데 사고가 난 건 맞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고가 난 차에 혼자 있었는지 아니면 이용준이 운전했는지 그건 밝혀진 게 없어요. 그냥 거기에
고스도로의 어떤 거기 그 기록이 그랬다는 걸 뿐이지 네. 그 얘기는 전혀 구급대원이나 네카차 기사가 왔을 때는 혼자 멍하니 있었다. 뭐 그 그렇죠. 정도의 기록만 있습니다. 있었지. 네. 그게 그 사람이 운전했다. 그 얘기는 전혀 없어요. 네. 그건 팩트로 확인해야 되는 거고 네. 갑자기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고 병원에서요. 네. 네. 그것도 이상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냥 급한 일 때문에 나가겠다고 하면은 내 보내줬을 텐데 그거 뭐 감금된 것도 아닌데 네. 이용진 형사는 뭐라고 했냐면은 화장실에 갈게요라고 마치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해서 빼고 몰래 나갔어요. 네. 왜 그랬을까? 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제가 그랬다고 하면 내가 지금 여기 멀쩡하고 내가 사건 수사 때문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뭐 병원에서 뭐 못 나가게 할 거예요? 네.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도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용주는 나가서 이틀 뒤에 시체로 발견됐어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누가 있었는지 감시하고 있었는지 아니 뭐가 있었는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다 확인해야지 이건 네.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일련의 행동들, 이 전날 새벽 정보원하고 만나가지고 다음날 가서 병원에서 나가는 모습까지 해서 이 일련의 행동들이 마치 그냥 자연스럽고 여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닌 목적성을 갖고 움직이거나 혹은 어떤 쫓기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어떤 그 긴장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움직였던 어떤 방향성이 좀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네. 즉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기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해서 팀장한테 쪽팔려 갖고 아유 부끄러워 그래 갖고 가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뭔가 거기에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건들이 많이 있어야지 이게 설명이 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걸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경찰이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일면적인 사실만 가지고 CCTV에 나갔어 뽑았어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진술 술을 먹었어 그리고 마치 운전을 한 것처럼 그건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운전에다가 사고를 냈어 이건 다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것만 가지고 그냥 일면적인 것만 가지고 가서 죽으려고 이 사람이 한 거야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니까 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은 다른 사건을 붙이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공식적으로 살아서 목격이 된 건 병원을 나가는 CCTV의 모습이었고요. 이후에는 2km 떨어진 곳에서 저수지에서 발견했는데 이 저수지의 특징이 지역 사람들 아니면은 잘 모른다. 지역에서도 뭐 어떤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나는 이번에 알았다. 나도 모르는데 외지인이 어떻게 알겠냐라고 하는 공간이고 그렇다면 그런 공간에 걸어서 30분을 가야 되는 공간에 이런 지금 얼마 전에 그 부상을 당하고 뭔가 좀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발로 초행길을 걸어서 가느냐.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다른 이동수단가 없으면 불가능할 것이다. 택시 기사들을 다 조회해서 물어봤더니 우리는 그런 사람 태워온 적이 없다라고 택시 기사들은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갔냐 이 말이에요. 네. 어떻게 갔냐가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갔냐가 설명이 안 되면은 이거를 단순히 자살이라고 함부로 네.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살하려고 하면은 굳이 왜 거기서 해요? 병원에서 뛰어내리면 되는 거지. 네. 안 그렇습니까? 되게 간단하잖아요. 네네네. 되게 간단한 방법을 두고 굳이 30분을 뭐 20분 정도를 굳이 걸어가야 되는 데를 굳이 찾아가서 네. 그 지리도 모르는데 찾아가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익사를 한다? 네. 근데 그걸 익사를 바로 하지 않고 언제? 이틀 뒤에 한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이틀 동안 뭐 했어요 그러면? 이 이틀 뒤란 말씀을 왜 나오냐면은 이 저수지에는 낚시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틀 동안의 낚시꾼들은 이 시신을 못 발견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틀 뒤에 그럼 아니 자살하려면 바로 하지. 네. 이틀 뒤에 자살을 한 거야? 아니면 자살을 바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체는 어디 있었어야 돼요? 낚시꾼들이 봤어야 되는데 봤어야 되는 거지. 낚시꾼들이 못 본 걸 봐서는 이틀 동안은 어딘가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어디 거기서 그냥 뭐 야영하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수사를 경찰이 했어야지, 영동서 애들이 했어야 돼요, 강남서 애들이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전혀 안 하고 뚝 자살이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리고 좀 차량 사진을 제가 하나 지금 여기 첨부를 했는데요. 이 지금 차량 최근에 또 다른 어떤 TV 프로그램의 어떤 조사를 보면은 차량 우측에 검은 페인트가 묻어 있었다. 그러니까 검은색 차량이 치고 지나간 것처럼 오늘 어쨌든 발견된 거는 그 지금 자기 차량만 이렇게 거의 반파돼 가지고 발견이 됐기 때문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네. 했죠. 이 혹시
본인이 박은 게 아니라 누가 옆부분을 치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지고 박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 교통 분석 전문가의 의견도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게 되려고 하면은 왼쪽이 많이 됐고 충격이 더 많이 왔고 오른쪽은 좀 덜 된 네.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돌아서 빙글 돌아갔고 꽝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회전력이 없다는 거죠. 운동역학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이 얘기를 그 교통 전문가가 하는 네네.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운동력을 줘갖고 쳐갖고 거기에 대한 걸로 이 차가 갖다 박아야지 설명이 된다. 네. 그럼 결국은 이거는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이 이용진 여사를 방해하려고 박은 거 아니냐. 네. 그 얘기를 설명한다. 네, 또 중요한 게 또 거기서 검은 페인트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의문의 검은 차량들이 지금 이 영동에 그 당시에 배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결부지어가지고 의문을 한번 제기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저수지에 주민들이 그 사건이 벌어진 날, 그 전날 검은 차가 왔다 갔다 했다. 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네. 근데 그 검은 차가 왔다 갔다 한 거를 영동서 애들은 수사를 안 했고. 조사를 안 하죠. 안 하고. 네. 그럼 뭐냐? 음. 이걸 설명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이 이용준 형사가 사라지던 날 당일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나 의문점이 많은데도 그가 근무했던 강남서 팀원들은 그가 사라진 직후부터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